너 같으면 시원하겠냐? 아들놈이 이렇게 등신짓을 하고 있는데. 고성이는 친딸을 이용해 아들의 생명을 구하려는 잔혹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녀는 눈물로 어떻게 찾은 내 딸인데 라며 지은호의 연민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우연히 고성희의 충격적인 진심, 즉 실패하면 사고로 위장하겠다는 통화 내용을 엿듣습니다. 너 고성의 이사장님 말 절대 믿으면 안 돼. 그게 바로 거짓 친절이야, 지은호. 친모의 절규와 이지혁의 경고 사이 지은호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녀는 스스로 수술대에 올라야 할지 아니면 도망쳐야 할지 최후의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 드라마 화려한 날들 놓쳐서는 안 될 절정의 순간 바로 시작합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침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비서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숨길 수 없는 초조함이 묻어나왔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지은호가 자신의 친딸임이 밝혀지자 고성희는 충격에 쓰러지는 연기를 했었죠. 이후 고성희는 친모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은호에게 자신의 잔혹한 의도를 숨기기 위해 애틋하고 절절한 친모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지은호에게 잃어버린 딸을 이제야 찾았다는 기쁨과 죄책감을 동시에 표현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고성희의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어요. 그녀가 아들 한우진의 간 이식을 위해 그동안 공들여 세웠던 잔혹한 계획이 경찰서 기록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 밤잠을 설치고 있었거든요. 한우진이 간 이식 공여자를 구하지 못하고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은 고성희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녀의 모든 부와 권력, 그리고 화려한 삶은 결국 한우진의 생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친딸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성희는 더 이상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어요. 오직 이 세상에서 한우진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지은호뿐이다라는 잔혹한 사실만이 중요했어요. 이미 첫 번째 공여자가 취소된 상황에서 지은호의 높은 조직 적합성은 그녀의 계획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고성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그동안 절절한 모성애를 연기했던 그 가면과는 완전히 다른 탐욕과 절박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겉모습의 애틋함을 더욱 강화하면서도 속으로는 지은호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어요. 오직 아들의 간 이식 생각뿐이었죠. 고성희는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니 이달 안으로 지은호를 수술대에 올릴 방법을 무조건 찾아내라고요. 지은호가 순순히 간 이식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고성희는 친모의 배신이라는 진실을 덮고 지은호의 친모에 대한 연민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접근했어요. 고성희는 지은호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듯 하면서 한우진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슬쩍슬쩍 전했어요. 딸을 찾았다는 소식을 동시에 한우진이 다니는 병원의 병원장님께도 기쁜 소식을 전했더니 예전에 지은호가 건강검진을 받았던 검사지와 조직 적합성을 맞춰본 모양이라고 적합성에 대한 상황을 조작했어요. 한편 한우진은 미국에서 전화로 엄마를 계속 체근하고 있었어요. 한우진이 고성희에게 나약하게 종용했어요. 엄마, 나 정말 죽는 거 아니지? 그 사람 간 준다고 한 거 확실해? 확실하냐고. 엄마나 무섭다고. 엄마가 너 살린다고 했지. 엄마만 믿어, 우진아. 고성희의 이 확신에 찬 말은 한우진에게는 안도였지만 고성희에게는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어요. 고성희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친딸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지은호의 희생을 자신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대가라고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서에서 지은호와 마주친 이후의 모든 계획 수정은 오직 지은호를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수술대에 올리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되었어요.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기쁨과 슬픔, 애정이 뒤섞인 복합적인 연기로 시작했어요. 내 딸, 은호야. 널 이제야 찾았구나. 병원장이 내 이복 동생 우진이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혹시나 하고 내 검사지를 맞춰봤대. 일치한다고 기적이라고 난리더라고. 널 찾은 것도 기적인데 내가 우진이를 살릴 수 있다니. 하지만 나는 내가 어떻게 찾은 내 딸인데 이제야 만났는데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어. 말도 안 된다고 했어. 너는 혹시라도 누가 말한다고 해도 마음 쓰지 마. 엄마가 노파심에 먼저 말하는 거야. 고성희는 마음에도 없는 눈물 짓는 연기를 펼쳤어요. 자신은 절대 딸의 몸에 손을 댈 수 없다고 절절히 부인함으로써 지은호의 연민과 동정심을 극대화했어요.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한우진의 상태가 얼마나 절박한지 토로했어요. 우진이의 운명이면 받아들여야지. 최대한 공여자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어. 눈물 지으며 넌 걱정하지 마. 내가 가장 적합하다고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했어. 하지만 내가 거부했다. 내가 아니면 우진이는. 그렇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이제 만난 내 몸에 칼을 대게 할 수는 없어. 눈물을 닦으며 딸을 얻고 아들을 잃을 수도 있는 내 운명 참 기구하다. 아휴 참 우리 이쁜 딸에게 별소리를 다 했다. 고성희는 이 모순된 상황을 지은호에게 그대로 던져주었고 지은호는 내가 수술해야 할까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지은호는 고성희가 전에 해줬던 말을 떠올렸어요. 엄마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슬퍼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고성희가 보인 기쁨과 애정은 지은호에게 친모의 뒤늦은 사랑과 반가움으로 해석되었어요. 지은호는 고성희의 절절한 슬픔을 보며 친모에 대한 연민을 느꼈어요. 고성희의 고통은 지은호에게 사랑의 증명이자 친모의 소중한 아들을 살려 엄마가 슬프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것은 고성희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들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친딸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잔혹한 선택을 최종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이지혁은 지은호의 사무실에 불쑥 찾아갔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이 고백 이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듯하여 반갑게 맞았다. 야, 지은호. 너 요새 얼굴에 광이 나더라. 내가 너한테 거절당한 후로 얼굴이 상하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지니 기분이 좀 그러네. 지은호는 이지혁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배, 그거 유세 떠는 거예요? 선배 때문에 상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근데 얼굴은 왜 상했어요? 선배도 거절 후유증인가? 후유증? 나는 원래 미모가 열일하는 얼굴인데 내가 뭘 알겠니? 그런데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왜 이렇게 해맑아? 너 로또 맞았지? 지은호는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지혁에게 조용히 털어놨어요. 사실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는데요. 저 엄마를 찾았어요. 이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이지혁은 이 사실이 지은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일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숨기고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야, 진짜? 너 그동안 얼마나 찾고 싶어 했었는데. 와, 대박이다.
그럼 이제 만나본 거야? 누구셔?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고성의 이사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고성이가 자신의 친엄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지혁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고성의 이사장님, 야, 지은호, 너 꿈꾸는 거 아니지? 그 환경에 그 인품. 내가 거절당했지만 너 진짜 로또 맞았다. 축하해. 이지혁은 지은호의 어깨를 툭툭 치며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내가 봤을 때 고성의 이사장님이 엄마라니. 너 이제 꽃길만 걷겠네. 앞으로 나한테 밥이라도 좀 사줘라. 엄마 찬스 써서. 선배 하는 거 봐서요. 제가 수백 번 말했지만 제 인생은 제 거예요. 그리고 이사장님한테는 패기치고 싶지 않아요.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서서 친딸이라고 언급하며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알았어, 알았어. 그럼 조용히 해줄게. 대신 이런 좋은 일은 나한테 제일 먼저 알려줘야 한다. 내가 내 비공식적인 키다리 아저씨니까. 앞으로 더 잘 지켜줄게. 지은호는 이지혁의 변함없는 모습에 기분이 좋아져서 씩 웃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거절 이후에도 여전히 설레는 썸과 우정 그 애매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성이가 너무 완벽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조금 불안했어요.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왜 지은호를 잃어버렸을까? 하는 의문이 이지혁의 마음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이지혁은 회사 복도를 지나가다 고성이가 비서와 나누는 충격적인 전화통화를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고성이는 비서와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 지은호에게 보이던 애틋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성이는 아들 한우진의 간 이식 문제 때문에 극도의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이지혁은 고성희의 얼굴에 드리워진 차가운 그림자를 보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지은호를 무조건 설득시켜. 간 이식은 당장 받아야 해. 공여자가 취소된 건 알지 않냐고. 고성희의 비서에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이지혁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지혁은 충격으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친모니까 딸을 설득할 수 있지 않냐고. 만약 지은호가 거부하거나 실패하면 사고로 위장해서라도 감행할 준비를 하라는 고성희의 명령이 이어졌습니다. 이지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들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성이는 지은호를 애틋한 딸이 아닌 아들의 생명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친모니까 사고로 위장하고 장기 이식 등에 서명할 수도 있다고. 이지혁의 머릿속은 온통 경보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호의 안전이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직감한 이지혁은 곧장 지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은호의 사무실 문을 열자 지은호는 막 고성희와의 전화를 끄는 참이었습니다. 지은호의 얼굴에는 슬픔과 고민이 가득했지만 친모에 대한 연민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선배,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지은호, 너 고성의 이사장님 말 절대 믿으면 안 돼. 너 지금 엄청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어. 이사장님이 우진 시간 이식 이야기 들었어요? 지금으로선 제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런데 이사장님은 절대 저한테 부탁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찾은 딸인데 몸에 칼을 대게 하냐고. 오히려 저를 말리셨어요. 그래서 더 고민이에요. 제가 해야 할까요? 이지혁은 고성이가 자신이 딸을 아끼는 척 연기를 통해 지은호를 스스로 희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성이가 지은호에게 나는 내 몸에 칼을 댈 수 없으니 내가 스스로 나선다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교활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다 거짓 친절이야, 지은호. 내가 스스로 나서도록 만드는 거라고. 선배, 왜 그래요? 이사장님은 저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 텐데. 이제야 저를 찾았는데. 왜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강한 경고에 상처받은 듯 반발했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향한 사랑과 그녀를 지켜야 하는 절박한 책임감 사이에서 크게 갈등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지은호에게 모든 진실사고 위장, 친모의 잔혹한 계획을 폭로해야 할지, 아니면 그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돌려 말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지혁에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한우진의 수술을 어떻게든 시키겠다는 고성희의 다음 행동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이지혁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지은호를 고성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너 이제부터 내 말대로 아무도 모르게 짐 싸서 무조건 나한테 와. 묻지도 따지지도 마. 이건 내 생명이 걸린 문제야. 이지혁의 목소리는 이전의 장난기나 설렘 유발 요소는 완전히 사라진 차가운 경고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눈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절박함과 진심을 읽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과 위험,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어깨를 다시 한번 잡고 말했다.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 내가 널 지킬 거야. 무조건이야. 이지혁은 지은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던진 충격적인 경고와 고성희의 절절한 연기 사이에서 심각한 내적 갈등에 빠졌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지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지혁은 고성희의 계획을 막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고성희가 숨기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 선배가 미친 사람처럼 굴며 사무실을 박차고 나간 뒤 지은호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어요. 이지혁 선배가 내뱉은 거짓 친절이라는 말이 지은호의 귓가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는데요. 고성의 이사장님, 아니, 친엄마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이지혁의 강렬한 경고는 지은호에게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지은호는 자리에 주저앉아 그동안 고성희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호의와 애정을 하나하나 되새겨보았습니다. 고성의 이사장은 자신이 딸이라는 것을 알기 전부터 지은호에게 따뜻한 관심을 베풀어 주었었어요. 지은호가 힘들어할 때마다 걱정 어린 눈빛으로 다가와 주었었고요. 잃어버린 딸을 이제야 찾은 기쁨에 충격으로 쓰러지기까지 했던 그 친엄마의 절절한 모습이 거짓일 리 없다고 지은호는 굳게 믿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경고가 오버된 질투나 지나친 보호 본능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나 완벽하고 인품 좋은 고성의 이사장이 목적을 갖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매 잔혹한 계획을 세웠을 리 없다고요. 지은호는 이지혁 선배의 말보다는 고성의 친엄마가 전화를 끊기 전 어떻게 찾은 내 딸인데 라며 울먹이던 그 목소리에 더 마음이 쓰였어요. 그녀의 눈물 속에는 아들 한우진의 생명과 그토록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딸 지은호를 다시 해칠 수 없다는 모순된 고통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상철 아저씨와 나누었던 대화도 떠올랐습니다. 이상철 아저씨는 지은호에게 너를 잃어버린 엄마라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너를 찾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었는데요. 그때는 단순히 위로였던 그 말이
지금은 고성의 친엄마의 진심을 대변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나약하고 상처받은 엄마일 뿐이라고 지은호는 생각했습니다. 친엄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라는 확신은 지은호에게 친모에 대한 원망 대신 깊은 연민과 사랑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지은호의 고민은 나의 생명을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고통받는 엄마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로 바뀌었는데요. 한우진은 지은호에게는 이복 동생이기도 하지만 고성의 친엄마의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지은호는 만약 한우진이 위독해지면 잃어버린 딸을 이제야 찾은 고성의 친엄마가 얼마나 상심하고 무너질지 상상했어요. 그 상심은 지은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책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 선배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은호의 마음은 이미 친모의 슬픔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테이블 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지혁 선배에게는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선배의 경고는 오해일 것 같다는 문자를 보내려 했는데요. 그때 갑자기 지은호의 사무실 문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호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지혁이 분명 아무도 모르게 짐 싸서 무조건 나한테 와 했었는데 이 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은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문에 귀를 대고 조용히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문 밖에서는 누군가 지은호의 사무실 문손잡이를 잡고 돌리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호 씨, 안에 있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지만 지은호가 며칠 전 한우진의 병원 앞에서 잠깐 보았던 고성희의 비서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지은호는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지혁 선배의 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이제야 지은호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쩌면 친엄마는 처음부터 나를 그저 도구로만 생각했던 걸까? 그럴 리 없다 생각하면서도 지혁 선배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이 되어서 그냥 넘어가지지도 않았어요. 문 밖의 남자는 지은호를 향해 다급하게 말했어요. 지은호 씨 안에 계세요? 이사장님께서 우진 도련님 상태가 너무 위독하다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은호 씨를 모시고 오라고 하셨어요. 병원으로 가시죠. 지금 당장요. 지은호 씨 쾅쾅쾅 문을 두들겼다. 지은호는 판단이 서지 않아 쥐죽은 듯 있었다. 이지혁 선배의 경고가 진실이었다면 지금 병원으로 가는 것은 스스로 수술대에 오르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지은호는 지금 당장 이 문을 열고 고성의 친엄마에게 달려가 고성희에게 확인을 할지 아니면 이지혁 선배의 말을 믿고 이 사무실에 숨어 구조를 기다릴지 최후의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밑에 숨겨두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문 밖의 비서는 문을 부술듯이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지은호는 친엄마의 잔혹한 계획으로부터 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요? 지은호의 운명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지은호의 마지막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지은호는 고성희의 모성 연기에 희생될까요? 아니면 이지혁의 절박한 경고를 믿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낼까요? 화려한 날들, 다음 회에서 지은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흥미로운 예상 줄거리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재밌는 댓글은 소재로 사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또 흥미진진한 예측으로 또 찾아올게요. 바이바이.